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스튜디오 돈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명민준 앵커님이 안 계시고 우리 옆에 올류회를 또 책임져 주시는 김민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박수. 아무도 박수 칠 사람이 없네. 혼자 치죠. 뭐,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대표님 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겠지만 제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갑자기 네. 우리 명앵커님이 네. 또 새벽에 네. 아프다는 또 통보를 받아가지고 네. 뭐 코로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몸살기가 좀 있다고 해서 예. 특별히 또 대표님을 옆으로 이제 모셨습니다. 이 자리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지만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갑자기 빨리 뛰어오라. 네. 작가님한테 연락만 받고 뛰어왔지만 네.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아침에 통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냥 말아먹으라는 얘기죠. 저희 둘이. 네. 근데 어차피 뭐 지금 한 4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예. 아닙니다. 400분 계시네. 400분. 예. 002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해바라기님이 승진 축하드린다고. 그럼 다음 주면 좌천되는 건가요? 네. 승진과 좌천이 반복되는 스튜디오 돈돈입니다. 네. 뭐 대표님 뭐 패널이나 뭐 MC나 다 비슷한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패고 싶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또 일지배님이 네. 역시 1등으로 출첵하셨네요. 제 지인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혹시 평소에 송도면 대표님의 뭐 일상에 대해서 낱낱하게 밝혀주셔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와, 또 갑자기 예. 갑자기 또 그렇게 나오시니까 또 불안한데요. 괜찮습니다. 뭐 그래도 평소에 그 바른 이미지 그리고 또 주식과 함께하는 삶 이런 거 쭉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연기라서요. 그런가요? 자, 그럼 다시 제보를 받겠습니다. 네. 우리 연전연승님도 송 대표님, 김 대표님 굿모닝 돈돈이라고 좀 계시네요. 네? 생각보다. 들어오셔야죠. 이제 시작됐는데요. 네. 그래서 시장 얘기 들으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직도 중요한 이슈가 뭐 많이 있어가지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좀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험블님도 들어오셨고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네. 어린이님도 계시네요. 어린이 반갑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 함께 이제 들어오시겠죠. 네. 이제 시작했는데요. 네. 그러면 한번 일상적인 멘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경제 정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월급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대표님. 어디 써 있습니까? 예, 그대로 쓰셨네요. 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막막하시다면 지금부터 1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돈이 되는 돈을 부르는 스튜디오 돈돈. 지금부터 한번 우리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였어요? 돈이 되는 돈 이게 스튜디오 돈돈이었어요? 저도 한 3일 전에 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돈돈인지 몰랐는데요. 저는 고깃집 이름으로 딱 적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돼지 돈자를 써서. 그렇죠. 대표님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약간. 그래, 돼지 돈자는 좀 아니. 먹방 이런 거 아침에 시작하기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긴 돼지가 그 복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네. 맛있는 계좌 수익률 뭐 이런 거. 그렇네요. 그러면 돼지돈과 황금 돈자를 써서 돼지 황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돈돈. 네, 저희끼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피디님께서 알아서 멋있게 만들어 주셔야겠죠. 네. 오늘 황희 찬탈자님도 오셨네요. 송 대표님 오늘은 메인 진행이시군요. 황희 찬탈자님 닉네임이 되게 특이합니다. 제 친구 같은데요. 아마 제 생각인데. 친구분들이 한 5분은 계실 거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인분은 안 오시나요 혹시? 많이 오셨죠, 보니까요. 많이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험블님도 오셨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이른 아침이죠, 8시면은. 원래는 좀 밤새고 좀 멍한 상황에서 게임 오래 하다가 멍한 상황에서 이제 아침에 뭐 먹을까 생각하는 이런 단계인데, 그래도 일찍 찾아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니 대표님 그래도 이제 주식 여기에 계신 지 오래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에 관련된 지인이 아니고 게임 지인분이라는 의미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 멍한 시간일 텐데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런 생각이고요. 뭐 있겠죠, 뭐 제 친구들도 있겠죠, 뭐. 험블님이 김 대표님 찐팬이라고. 항상 많이 모니터링 해주시고. 그러시구나. 많이 참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죠. 앞으로 험블님 오시면 이제 우리 김민수 대표님 지인으로 제가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네, 자 이제 여담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또 지금 주식시장 사태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계속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러네요. 예. 야, 또 미국 시장은 뭐 한번 좀 반등이 들어오길래 이제 좀 괜찮아질나 싶었는데 역시나 또 꼬꾸라박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금요일날 네. 보니까 네네. 시작 전에 보셨습니까?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예, 네. 그때 이거 하셨군요. 네. 미국장은 별로 잘 안 봐가지고. 그러시군요. 그 시작 전에 예. 갑자기 미국 선물이 급등하더니. 그렇죠. 예, 그건 봤습니다. 예. 네. 저 독일이 한 4% 가까이 또 쭉 뛰면서 예. 이제 뭐 러시아랑 합의가 거의 우크라이나랑 임박했다. 이런 맞아요, 얘기 맞아요. 들리면서 네네. 막 쫙 하고 가더니 야, 네, 맞습니다. 거의 또 시작하다 보니까 미국은 안녕 이러고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저 다른 이런 흐름으로 나가고 있고. 저도 잠깐 봤는데 네. 이거 반등하네 하다가 딱 일어나서 보니까 한 2% 하락 이렇게 마감을 했더라고요. 가짜 진짜 참 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네. 하여튼 정말 좀 언제쯤 해결이 될지 참 막막한데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지금 우리 이제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많은 분들이 좀 주식시장 떠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나누셨잖아요. 근데 방금.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도 없는 계좌를 그렇죠. 보고 있으면은 이게 인상을 쓰면서 맞아요. 관심은 멀어지는데 좀 올라와라 조금 좀 팔게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다들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물려 계셔가지고 그렇죠. 안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보고 싶지는 않은데 봐야 되는 이런 현실. 맞아요. 예, 좀 약간 그래도 올라와 주기 시작해 좀 신나서 뭔가 그래도 이건 정리하고 이건 다시 사보고 네.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전혀 맞아요. 그렇게 못하는 현실. 네, 울고 싶은 거죠 이게 지금. 대표님 주변 분들도 다 그런 상황이죠? 저 주변 분들은 그냥 그래요. 깔끔하게 욕만 던지고 있고요. 욕만 던지고. 시장에 대해서 욕만 던지고 있고. 네. 계좌 펼쳐보지도 않았다. 이런 펼치기가 두렵다. 네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한 지금 2월달 때 한번 펴보고 지금 내 계좌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시죠. 네. 계좌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보고 싶지 않대요. 예, 내가 현실을 부정할까봐. 맞아요. 그게 현실인 거죠. 정말 1, 2월은 정말 최악의 달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3월까지 연장되고 있네요. 그렇죠. 네. 3월은 다들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번 주가 그래도 FOMC다 보니까 제발 반전이 있기를. 좀 지나고 나서는 뭔가 좀 꿈틀거려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게 또 이번 주에 핵심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잘 버티셨고 잘 대응해 오셨지만 마지막 관문을 향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FOMC 얘기는 이따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뭐 미국장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사태, 그다음에 FOMC 경계, 감에 뉴욕 증시가 좀 2%대로 하락을 마감한 것 같고요. 뭐 일단은 뭐 기술주가 하락을 좀 주도했던, 뭐 요즘에는 뭐 기술주, 뭐 가치주 할 거 없이 시장이 안 좋으면 동반 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 미시건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 이 11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GDP의 70%가 소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소비자 신뢰 지수, 이 소비와 관련된 지표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좀 미국 시장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인플레가 41년 만에 최고 예상이 된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 여파가 미국 경제에 계속적으로 좀 조금씩 부정적 영향이 계속 끼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속히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코로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되면서 이 노동시장 쪽은 좀 활성화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은 좀 최저등 이렇게 경제가 호전되는 그런 기미가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은 미국 경제는 좀 괜찮은 것 같죠, 대표님? 그렇죠. 괜찮은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막 벌어지는 게 앞서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도 그렇지만은 지난달에 한 1월 달인가요? 그때 소매 판매를 딱 열어보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반응이 소매 판매 괜찮으면은 미국 소비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아주 자세하게 어떤 칼럼 쓴 거를 보고 이게 더 맞는 얘기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왜 지금 소매 소비가 늘어나느냐 물가가 앞으로 한 달 두 달 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사재기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 한번 그럼 사재기를 해놓고 물가가 올랐습니다. 대표님 차 몰고 다니시죠? 요즘에는 못 몰죠. 그렇군요. 시내 차가 좀 줄어드는. 요즘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용어가 까먹었는데 그 킥보드 아시죠? 킥보드 오토바이 이렇게 줄여가지고 뭐 세 개를 줄이던데 뭐 BMW처럼 뭐 버스 지하철 이런 것처럼 이제 너무 물가가 이게 기름값 비싸니까 맞습니다. 킥보드를 타는 게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거의. 저희 요즘에 보시면 이게 서울 시내 전역에 킥보드 많이 깔려 있잖아요. 저도 어제 제가 이제 지금 경기도에 사는데 어제 좀 킥보드 타고 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땡기는 맛. 예전에는 무슨 그거 가지고 뭐 걔가 다친다 조심해라 그러는데 요즘 잘 다니던데요. 이제 할 말이 없겠죠. 유가가 너무 비싸니까. 맞습니다. 제가 어제 보다 보니까 용산구를 지나가는데 그쪽에 주유소가 용산 쪽에 좀 가운데가 좀 특화된 주유소예요. 주변에 별로 없어요. 거기 휘발유 얼마 써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2,830. 미쳤네요. 나 그런 가격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처음 봤죠. 저 보고 사진 찍어놨습니다. 아니 대표님도 주식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고유가는 처음 보시지 않습니까? 그냥 미친 거죠. 저렇게 그 쪽에서 거의 주변에 없다 보니까 내가 단독적인데 이런 때 한번 좀 올려서 실컷 모르겠습니다. 주유소 사장님한테 죄송하지만 나의 특수를 누려보겠다 이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2,800원대 이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도 그렇겠죠. 잘못하게 되면 다음 주에 유가 더 오를지 모르니까 그냥 차라리 지금 기름 만땅으로 넣자 이런 분위기가 미국에서도 나오다 보니까 그랬는데 아마 3월 달부터 소매 판매 지표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겁니다. 3월 달부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연준이 바라보던 게 그래도 우리 경제는 예전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를 넘어나서 괜찮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소비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물가 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통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코로나19가 미국도 좀 정점이다. 근데 보통 보니까 한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 걸리면 자연 면역적으로 나간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20% 정도면 자연 면역이다. 우리는 아직 한 10%대인가요? 지금 500만 명이니까. 그렇죠.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0만 명 정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누적으로 한 500만 명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대. 좀 더 진행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직 정점이다라는 논리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우리나라는 한 4월, 5월 돼야겠네요. 어쩌면. 근데 30만 명이다 보니까 열흘이면은 뭐 거의 금방 800만 명 되겠네요. 열흘이 그렇네요. 그럼 4월 초 정도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예측하는 것도 문제고요. 예측해서 뭐 합니까? 맞지도 않는데. 뭐 주식도 못 하는데. 의미가 없죠. 뭐 시장도 예측도 못 하는데 별 전염병 가지고 예측해야 되는 이런 현실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가지 마시죠. 그럴까요? 나름 전문가라고 앉아 있는데. 그럴까요? 그러면은 예측이 어느 정도 그래도 맞으시잖아요. 제가 대표님 많이 봤는데. 4월 초입니다. 4월 초에 기대를 하시죠. 보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옐런 의장이 또 요즘 조용하다가 요즘 또 한마디씩 내놓더라고요. 하실 때 됐죠. 미국이 불편한 수준의 고물가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이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라는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옐런 의장이. 일단은 고물가가 좀 오래도록 지속되는 그 현실을 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좀 본 것 같고. 골드만 같은 경우도 올해 미국 성장률의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인플레 영향으로 미국 그 GDP가 1.75% 정도 하향이 될 거라고 하고 내년 경기 침체가 35%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발생 시 S&P 500 지수가 3.600포인트까지 내려간다라는 또 의견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안 좋은 얘기만 다 내놨네요. 근데 이게
불편한 수준의 고물가를 보게 될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당장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좀 더 지속되느냐의 문제겠죠. 좀 장기화될 것으로 네. 옐런 의장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근데 전쟁이 딱 종료가 됐을 시 네. 그 지금의 유가 수준을 계속 유지할까요, 대표님? 이게 가장 문제겠죠. 네. 근데 아마 초기에는 어떤 물가를 촉발시켰던 요인들이 쭉 올라갔던 게 네. 한번 내려오긴 할 것 같습니다. 내려오긴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예전 수준까지 빠르게 내려갈 것이냐라는 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 게 여전히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수요도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에 기반된 여러 가지 또 유가나 또 이제 원자재 가격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아마 드라마틱하게 하향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네.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되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수준, 그러니까 고점대 수준은, 그러니까 고점에 한번 피크를 찍었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 정도는 연장이 된다라고 되면 여전히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겠죠. 이런 쪽도 염두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공은 연준으로 넘어가겠죠. 예, 그게 이번 주에 나올 거기 때문에 자꾸 왜 연준 얘기로 넘어가려고 그러죠? 예, 맞고. 예. 지금 이제 사실 너무 우리가 네. 연준에 많이 의존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연준,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죠. 근데 연준에 의존을 하는데 그런 네. 연준마저도 틀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게 세계 석학들이 다 모여 있고 뭐 정말. 하버드, MIT 뭐 좋은 대학교 다 나오셔서 맞아요. 거시경제만 그렇게 연구하셨던 분들이 네네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맞아요. 작년부터 해놓고 나서는 갑자기 네. 올해 들어서면은 이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선회해야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가는 거 보니까 뭐 저희 주식 틀린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신 분들도 네. 본업이지만 네. 더 잘 틀리는 경우, 더 틀리는 경우도 있다는 쪽에 무슨 뭐 안전판 하나요 지금요? 네. 근데 그분들이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예측을 좀 할 줄 알아야 그렇죠. 거시경제 전문가라고 할 때 생각이 드는데 참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서 장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단기 장기 다 그냥 네. 아니, 아무튼 어느 정도 우리도 이렇게 참고할 만한 지표가 있어야 뭐 믿고 좀 투자를 할 텐데 연준마저도 틀려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혼돈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 오는 것이 아닌가. 그때 예전에 보니까 워렌 버핏의 네. 친구분 찰리 먼거 예. 이분도 그런 얘기하셨죠. 연준을 너무 믿지 말라. 네. 그리고 거기에 모든 판단을 가져가지 말라. 훅 던지고 네. 바로 돌아가셨다. 바로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니라 네. 자리를 피하셨더라고. 던지고 연준에게 약간 욕하고 바로 피하시고. 이거 괜찮은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도 PD님을 한번 이러면 안 되죠. 네. 아닙니다. 예. 예, 자 다른 뉴스 한번 볼게요. 네. IMF 총재가 또 이 러시아 문제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디폴트에 대한 가능성. 네. 근데 러시아가 디폴트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그게 문제는 우리와 영향이 이제는 깊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럽도 러시아의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네. 뭐 은행 이게 보니까 이제 은행들이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러시아에 투입이 돼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자산 동결 혹은 그를 손상 처리해야 되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지금 리스크가 좀 있어서 이게 과연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IMF 총재 말에 따르면 러시아의 디폴트는 아직까지는 경제 위기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당연히 극심한 경기 침체는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것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의견이 나와주고 있는데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네. 러시아 재무장관이 한 얘기죠. 아니요, 일단 IMF 총재가 먼저 총재가요?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당연히 그렇겠죠. 네. IMF 총재도 불안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실제로는 근데 보니까 주말사에 나온 데이터 보니까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보게 되면 세계 4위인가 5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외환 보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지금 그 사이에 뭐 유출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없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외 채무와 함께 지금 외환 보유고를 비교해 보게 되면 딱
그 정도. 그러니까 좀 이러면 안 되죠. 쌤? 쌤은 아니고요. 네, 비슷한 수준 정도 네, 이렇게 돼 있다곤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러시아의 채무를 갖고 있는 서방 은행들 대표적으로 유럽 은행들을 보게 되면 익스포 그러니까 노출도가 한 4% 5% 정도. 그래서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물론 그 정도라고 해서 큰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제 심리적으로 저기서 돈 못 받게 생겼어. 그렇죠. 라고 하게 되면 유럽 은행들이 이제 5%는 그냥 돈 못 받는 이제 상각을 해야 될 상황들이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나머지를 또 회수하는 이런 경제는 또 심리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지기 시작해서 또 다른 데서 회수하고 그러면 연쇄적인 도미노가 나오게 되면 금융 위기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격은 있겠죠. 이런 부분이 아직 시장에 반영이 안 됐을까요? 아직 지금 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돌아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 하일드 채권 스프레드. 그러니까 즉 부도 위험이 높은 기업과 아닌 기업 간의 채권 금리 차이를 많이 표현하는데 이게 이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러시아 디폴트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약간 올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얘기 나올 때도 안정적이었었는데 러시아 디폴트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좀 느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요거는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그 위에 잠깐 지나갔는데 배수키님이신가요? 저희 둘이 케미가 아주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또 이제 해주셨네요. 그런가요? 두 분 케미 좋네요. 이게 배수키 라빈스님이네. 이 참 닉네임이 좋네요. 배스킨 라빈스인데 배수키 라빈슨이라고. 저 많이 게임하다 보면은 저는 특이한 아이디 가지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지인 아니신가요 혹시? 제가 뵙겠습니다. 엄마는 여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그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또 이제 진행은 또 단독은 아니지만 뭐 대표님도 계시지만 제가 잘 못할까봐 걱정이 됐는데 잘하시는데요. 일단 너무 이게 되시지 않습니까? 이게 되고 얘기를 하시면 뭐 그거랑 상관없고 원래 대표님이 계시니까 말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냥 주변에서 툭툭 던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주 중요하고 하여튼 너무 그 치킨이가 잘 맞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대표님하고 우리 둘이서 한번 게임? 피파밖에 할 줄 몰라서. 자,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러시아의 정리를 하면 이제 러시아 쪽의 이슈는 이제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가 오르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하이힐드 채권이 어딘가요? 이집트인가요? 이집트 하이힐드 채권이 막 오르는 걸 봤어요. 아무래도 그 주변 국가들 지금 식량 안보도 굉장히 큰 이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방금 이집트를 했죠. 이집트 쪽에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아마 이 신흥국에 대해서 위기로도 좀 이어지지 않나라는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보다 보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쟁 리스크 관련돼서 주말 사이에 또 복잡해졌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원래는 저희 한 금요일쯤에는 뭔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좀 이제 합의에 다가서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보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미사일 한 30발을 폴란드 국경에 쏟아부었다고요. 맞아요. 정말 그거 보고 놀랐는데. 나토 이제 지원군들이 거기서 뭐 훈련도 시키고 뭐 약간 좀 밀집되어 있는 데인데 거기서 또 때리고 하다 보니까 폴란드를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폴란드는 나토 쪽에 편입돼 있다 보니까 그나마 이쪽에를 폭격했다는 게 러시아가 무슨 의미일까? 라는 부분들부터 거기다가 또 이번에 미국의 그 어느 기자죠? 어디 소속? 뉴욕타임즈 아닙니까? 기자가 또 사망했죠. 그 기자가 촬영하시는 분인지 사망하고 또 한 분은 병원으로 이송되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약간 불편해졌습니다. 맞아요. 이런 상황 쪽에서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졌을 텐데 그러면 이걸 두고 이제 미국의 액션을 어떻게 취하느냐.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또
진입을 하게 되면 이건 아주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거의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네. 미국이 진입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도 정말 일이 커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징후 단계 그러면 이제 유럽 쪽의 서방 유럽 쪽과 미국과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이 대면 관계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면 이거는 좀 큰 사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러시아가 뭔 의도로 저랬을까? 아니면 차라리 그냥 오늘 좀 죄송합니다 실수입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마도 경고의 메시지 아닐까요? 나토까지 쳤다는 거는 그렇게 보여지겠죠.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그렇죠. 뭐 지원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네. 그런 의미 같기도 한데 그런데 좀 모르겠습니다. 좀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자꾸 호랑이 수염을 간질간질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네. 유튜브로 하나 봤는데요. 네.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조승현 씨 유튜브 혹시 아시나요? 알죠. 그 언어의 마술사. 예. 그 분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태 이 전쟁을 다양한 그 외국 그 경제학자라든지 네. 역사학자 뭐 이런 시각을 다루고 딱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결론을 더 맺은 게 일단 러시아는 어떤 약간 복수를 하려고 한다. 옛날 나치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푸틴이 지금 하는 행동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대체로 그런 시각인데 거기에다가 또 이 미국의 경제학자인 폴 크루만 아시죠? 그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그분께서도 현대의 사회에서는 전쟁 침략국은 절대로 이득이 없다라고 이게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그걸 다 알지만 그걸 해서 침략을 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그 어떤 복수심 뭐 그렇게 결론을 맺더라고요. 나치한테 당했다. 이런 뭐 그런 식으로 결론을 맺어서 그래서 이제 다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뭐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면 차라리 독일 나와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거기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럴 또 대결할 수 있는 체력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어느새 미국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근데 한 가지만 좀 보고 가고 싶은데요. 그 대표님 아까서 이제 중국 얘기 좀 해주셨는데 러시아가 이제 자꾸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니까 러시아에게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중국도 고민이 많이 될 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러시아가 자꾸 손을 내밀 거고 만약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러시아에서 이제 나갈 수 없는 대표적인 뭐 천연 자원부터 뭐 유가 그러니까 원유 같은 경우도 중국이 약간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기가 챙기겠죠. 이런 측면들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니네 너 자꾸 서방 쪽 우크라이나 도와주지 마.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니네들 보면 중국이 도와주고 있잖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진영 싸움이거든요. 신냉전으로 가는 이 상황들이 솔직히 서로 안 좋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들만 다 생각을 하겠죠.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아마 거의 이제 뭉쳐 있는 단계 쪽에서 이제 새 싸움이 더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쪽인데 그런 쪽에서 중국은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가 편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 상당히 불편한 게 물가는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게다가 보니까 또 주말 사이에 뭐 환자 한 3,000명 나왔다면서요. 맞아요. 방역을 다시 강화해야 되느냐 라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게다가 홍다로 인해서 크게 또 터졌는데 이걸 또 막아야 되기 위해서는 돈을 좀 풀어야 되는데 물가는 높습니다. 풀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아주 찔끔찔끔 인상하면서 뭐 자꾸 지준율 할인이나 이런 쪽으로 돌려서는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또 막상 공급을 확 못해요. 또 물가를 자극해서 인민들이 그러면 중국 인민들이 특히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했다. 못 살겠다 이러면 또 이거는 또 일당 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이 커지다 보니까 중국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참 여러 가지로 중국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혹시 너무 제가 말을 많이 시킨 건 아니죠? 커피 한 잔은 못 하신 것 같아서. 원래 이거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장 조용할 때는 게임할 때밖에 없습니다. 자, 커피 한 잔 우리 대표님 한 잔 하시도록 여유를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 넘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만
뉴스 몇 가지 읽어드리고 우리 대표님 커피 한 잔 하시게 제가 뉴스 한 잔이 아니고 뉴스 2줄 정도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중요한 이슈는 많이 짚어본 것 같고요. 일단은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일단 미중 고위급 인사들이 14일 날 로마에서 회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뉴스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그 비대면 화상으로 또 4차 회담을 한다라고 하니까 제발 좀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쪽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ICBM 미사일 발사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자꾸 이제 한 놈이 쳐들어가니까 자꾸 이제 다른 쪽에서 눈치를 보다가 자꾸 또 침략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참 많이 불안한데요. 네. 어쨌든 이런 또 우리는 또 정권이 또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북한하고 대치할 가능성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안보에 대한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태는 수혜주가 있기 또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군비 구축에 따라서 방산주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1분 정도 쉬었다가 대표님하고 한 국내 일정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면 이쪽, 구독을 원하시면 이쪽을 눌러주세요.